생각의 토양이라는 개념은 알겠나요, 혹시? 동영상 아직 안 봤죠? 제대로 안 봤죠, 그죠? 그, 책을 보고 이야기를 해서 책 좀 보고 나면 이해가 훨씬 쉬운데,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뭘 보긴 봤는데 아직 다는 못 봤네, 그제?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기운이 팍팍 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핵심 개념인데, 네. 요거는 경물체지 성의적인 수신 네. 알죠? 의지살이지 모르죠? 이건 동의보감에 있는 거거든요. 동의보감에 마음을 이렇게 탁 쪼개놨어요. 네. 의는 뭐냐면은 생각의 토양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토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 타고나면서부터 또 받았던 성격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다음 어린 시절 자라는 과정에서 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익혔던 어떤 습성들, 그게 내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가 상황을 만나면은 탁 드러나잖아요. 네. 그 요즘 말로 하면 무의식 이런 개념하고 유사해요.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뜻의자잖아요. 우리가 알기는 사실. 근데 이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이나 이런 데서 이 의를 쓴 걸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 자기 안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내재되어 있다가 상황을 만나면은 생각, 감정으로 탁 표출되게 하는 어떤 밑바탕, 기본 되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피아노 칠 줄 알아요? 피아노 치는 애들은 피아노를 안 만나면 자기 실력이 드러나진 않죠. 근데 피아노를 딱 만나면 실력이 드러나죠. 피아노 있기 전에도 자기 안에 어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내 안에서 어떤 좀 사람들 만나면 자꾸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만약에 성향이 있다. 그럼 사람을 안 만나면 그게 안 드러나잖아. 맞아요. 사람 만나면 그게 확 드러나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죠. 네. 상황에 처하기 전에 나한테 있었던 거, 그 전부터. 이것이 이 의가 상황을 만나서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 엉덩이에 탁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봐도, 같은 영화를 봐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리어는 뭐냐면 사와 리어의 차이점은 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지만 리어는 좀 멀리 앞을 내다보는 생각,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사람마다 똑같은 거 봐도 사와 리어가 다르잖아. 그 이유는 가지고 있는 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의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의가 목표잖아요. 경물 치지를 왜 하느냐? 성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성의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정심이라고 하는 거. 정심의 생각, 감정인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행동할 때 그게 수신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닦아 나가네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제 순서예요. 경물 지지를 해서 이 성자가 어떤 극치를 말하잖아요. 극치의 생각의 토양, 건강한 생각의 토양을 딱 만들면 상황을 이거 여기서 힘은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황을 만나서 건강한 생각과 감정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정심이고, 내 행동까지 정확하게 내가 실천이 될 때 사실 이게 다 된 거거든요. 생각과 감정은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주저주저 된다. 아직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물지지의 목표는 성의고, 성의가 완전하게 되었다면 정심수신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점검하는 거죠. 난 성의가 된 것 같은데 감정은 힘들어. 아직 모자라단 말이고, 생각, 감정 다 건강한 것 같아. 근데 행동이 아직 내가 실천이 안 돼. 아직 모자란 거예요. 그럼 경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의와 의가 같아요. 이 의를 변화시키는 핵심은 뭐냐면 지예요. 지는 뭐냐면 보통 뜻지자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 한자로 하면 이게 선비사자가 아니라 원래 갈지자였다고 그래요. 예전에 갈지자의 밑에 마음심인데, 심지소지, 마음이 가는 바, 내 마음이 향하는 바. 비록 내 생각의 토양은 좀 치우쳐 있고 건강하지 않고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생각의 토양이 있지만 내가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비록 생각의 토양이 아직 그렇게 돼 있고 어떤 새로운 걸 실천하려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번 불편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런 실천을 통해서 내 생활 토양 건강히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실제 나를 움직이는 거는 의와 지, 이 두 가지예요. 이 의지잖아요. 우린 지금 의지라고 했을 때 이 지의 개념만 있지만 단어에 사실은 의가 나를 더 많이 움직이죠. 의가 주도적이죠. 의에 따라서 감정이 다 일어나니까.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걸 알고 내가 지를 애써서 해보는 거예요. 주도적이지 않은 걸 실천하기 위해서 새로 이 지를 낼 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되게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내가 의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경물치지잖아요. 이러한 경물의 프로그램이 저희 한윤에 있어요.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 이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이게 그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마음을 다루어 왔던, 관리해 왔던 방법이거든요. 요즘 이제 서양은 모든 게 이제 물질적으로 가다 보니까 뇌의 어떤 호르몬 이상으로 하고 약만 주고 이제 그게 치료라고 하지만, 동양에서 보면은 이러한 생각, 마음을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다. 요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 인격 수양의 방법이었죠. 근데 이제 치료라고 보면 치료의 과정이 되는 거고, 이러한 과정으로 밟아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할 것은 경물이다. 이렇게 어렵진 않죠.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요 지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지혜잖아요. 비록 내 생각의 토양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건강하지 않다면은 새로운 뜻을 내어서 내가 사건 속에서 새로운 뜻을 내어서 실천해보고, 그런 경험 속에서 항상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경험하지 않고 사실 배울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책 같은 것도 그 사설을 봤지만 분명히 내용이 좋긴 하지만 아직 내가 경험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알지는 알지만 아직 내가 지혜를 얻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알긴 하지만. 근데 경험을 해봄으로 해서 내가 지혜를 얻은 게 뭐냐면, 내가 책 보고 혼자 있을 때는 그게 편안했지만 아직 사람이랑 이렇게 사람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아직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잖아. 그러한 이제 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좀 모자란 부분이 있구나.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지혜를 경험 속에서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에 맞는 새로운 이제 그 뜻을 내고, 뜻을 낼 뿐 아니라 경무를 해야죠. 통하죠. 여기 통하죠. 그렇게 설명이 돼요. 모르고 읽을 때는 그냥 경무치 지성이적인 수신제 같이 우평천한데, 알고 보면은 이게 마음과 행동, 그 생각과 감정 그 설명이거든요. 생각의 토양에서 상황을 만나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이라면은 행동까지 쉽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요 내용이 이제 책에 있죠. 강박성은 없다는 요걸 설명해놨고, 그 다음 아까 당신은 당신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다는 요걸 설명해놨는데, 조금 그 책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보다는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요. 이걸 생각이라 해놓고 이걸 감정이라 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심을 생각과 감정 모두 아우르는 걸로 봐야 되고, 요거는 생각과 감정 이전의 어떤 생각의 토양,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합쳐서 설명해 놓은 게 널뛰는 감정, 날뛰는 생각이고, 아는데 안 돼요는 저 책이 왜 나오게 됐냐면, 이걸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다 알겠대요. 알면은 해야 되는데, 알아도 안 되거든.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노노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이야기를 좀 섞어가지고 아는데 안 돼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펴보면
마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마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다루기가 쉽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첫째 알아야 될 거는 사람이 다 다양해요. 외향적인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사색적인 사람, 친구 잘 사귀고 잘 어울리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사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태기 양이나 율곡이 이런 사람이 굉장히 외향적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굉장히 사색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 니체나 뭐 이런 서양 철학자도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 아마 외향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색을 해내려면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하지만 이상하게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래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또 그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부러워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비록 내향적이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외향성은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사회를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가 비록 외향적이라도 어떤 최소한 어떤 자기가 챙겨야 할 내적인 부분을 성찰하는 연습은 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이 경무의 방법, 저희 한의원은 이제 그냥 모르고 왔다 이러면은 안내를 어떻게 해드리냐면 처음 한동안 한두 달, 두세 달 동안은 요 개념을 익히게 해요. 요 개념 익히는 거는 지금은 책이 나와 있어서 책으로 해요. 강박증은 없다 책과 널뛰는 감정 날뛰는 생각 그리고 저 두 권,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마음분석이라는 책도 최근에 요건 책은담 가지고 썼어요. 책은담 봤어요 혹시? 책은담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책은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이제 개념을 잡게 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도잖아요, 지도. 개념이 있어야 아 지금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왜 이걸 해 나가야 되는지 아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다 알게 되면은 이제 경무를 해 나가는데 원래는 경무를 동양 고전 가지고 하는 게 저는 한의사다 보니까 서양 고전도 잘 모르고 동양 고전을 보아왔기 때문에 동양 고전 가지고 했어요. 뭐 이렇게 명심보감, 책은담, 논어명자, 대학 중용을 제가 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은 다 맞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이 맞긴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게 맞고 그렇게 못하는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비록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어쨌거나 뭐 동양 고전 가지고 하면 이게 너무 말은 맞는데 너무 멀어서 단편 소설을 이용해. 단편 소설. 단편 소설은 이야기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 다른 사람의 체험이죠. 우리가 아까 지혜 얻는 방법이 체험이라 그랬는데 모든 체험을 직접 할 수는 없고 간접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의 자세는 준비해 둘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간접 체험을 늘리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그런 단편 소설 속에서도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그 마음가짐이 옳을까, 또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단편 소설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처음에는 한두 달, 두세 달은 치료 위주로 하게 돼요. 몸이 좀 편안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한의사는 치료를 받고, 치료를 하면은 몸의 컨디션은 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책을 쭉 좀 보아오세요. 책을 좀 보아오고, 그 다음에 널뛰는 감정 그 책 다 보면은 널뛰는 감정 날뛰는 생각, 아니면 그 책 보기 전이더라도 널뛰는 감정 날뛰는 생각, 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어도 되고, 네. 뭐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봐도 되고, 뭐 책은 저희 한의원에도 갖다 놓은 건 있으니까 필요하면 구입하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토양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음양관을 갖춰야 돼요. 음양관. 음양관이 뭔지 알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게 내 생각의 토양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목표 지점을 알고 밟아 나가는 거예요. 세옹지마 이야기 알아요? 네. 어떤 이야기 핵심은 뭐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죠.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실에 양면이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 말이 도망갔지만 말이 도망가는 거는 안 좋은 일이지만 새로운 말을 데려왔다는 거. 말이 도망간 사실 안에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말이 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좋다고 봤지만 그 말을 타고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이게 한 가지 사실에 양면이 다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진 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네, 한 가지 사실 안에 양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에 너무 들뜰 필요 없고 얼핏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일에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평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평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은 이제 다시 원리적으로 보면 한 가지 사실 안에 있는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사실 내가 지금 아픈 것은 고통스럽지만 뭔가 내가 지금 모자란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자연의 시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난 그 자연의 뜻을 잘 알고 나한테 모자랐던 것을 내가 보충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하고 살아나간다면 그 좋은 일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보통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이제 피해자로서 이렇게 생각이 되기 쉬운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자기 삶에 성인이라는 건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자기 삶에 대한 선택을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물론 내가 어릴 때 뭐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을 내가 잘 다루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 핑계 될 거 없고 이제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차차차차 이렇게 이해가 돼. 이게 전체예요. 핵심 개념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 두 개만 알게 되면 끝이죠. 이 과정에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건 따라오면 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몇 가지입니다.